예, 카카오 게임즈가 65조에 달하는 증거금을 모을 정도로 성황리에 공개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게임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은 한국게임학회 회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예. 예, 자, 카카오 게임즈가 워낙 지난주에 관심의 초점이었기 때문에요.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릴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하나의 관심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SK 바이오팜이 한번 또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그 기록을 좀 깰 수 있는가 하는 예.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관전인 포인트였습니다만 그 기록을 깨고 신기록을 세웠다는 게 사실은 게임 업계에 대해서 게임사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좀 기대감이 컸는가라는 점에서 저도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회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시장의 평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전체하고 강점이 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2013년에 설립된 중견 게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발과 이제 퍼블리싱을 동시에 하고 있는 2019년 매출은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 매출 규모는 사실은 3N, 그러니까 NC, 넷마블, 넥슨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가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카카오의 계열사라는 건 후광을 떠안고 있다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모은 자금을 향후에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개발과 퍼블리싱 역량 강화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전체 이제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한 60% 정도가 그냥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고, 텐센트하고 넷마블이 한 5.63%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2015년까지는 훨씬 더 카카오 게임학이라는 그 플랫폼이 강력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팡 같은 어떤 게임들이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가지고 성공했던 그런 우리는 기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것보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그동안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해외에서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이제 펄어비스 게임입니다만 아주 유명한 글로벌 성공했던 게임이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해외 시장에서 퍼블리싱을 성공시킨 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역시 유명한 이제 슈팅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국내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달빛 조각사, 음향사 등등의 게임들을 국내 퍼블리싱을 해서 성공을 시켰던 그런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자, 전반적인 부분들은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를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짧은 기간에 개발과 퍼블리싱의 특히 이제 퍼블리싱에 있어서의 성공했던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즉 성공한 경험을 만들어낸 회사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매출에 4천억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역량은 이제 퍼스트 티어, 즉 이제 퍼스트 리그라고 볼 수 있는 3N사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그러니까 세컨 티어 정도로 보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 티어라고 하면 대개 이제 펄어비스가 대략 한 매출 한 6천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매출 규모에서 한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의 리그에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있다고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는 좀 약점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자신의 어떤 개발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엑셀 게임즈라는 회사를 M&A에서 인수를 했습니다만, 개발력의 부족이라는 점들이 좀 많이 지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 게임들을 많이 퍼블리싱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넷마블도 그런 이슈가 좀 발생합니다만, 자체 IP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래도 좀 수익성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리고
IP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이제 중견 퍼블리셔 또는 중견 개발사 겸 퍼블리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견 퍼블리셔라는 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점이나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퍼블리셔들이 이제 대형 퍼블리셔들이 이미 존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퍼블리싱 역량에 있어서는 중견 퍼블리셔보다는 대형 퍼블리셔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국내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게임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가거나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갈 때 아무래도 대형 퍼블리셔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이런 업계의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개발과 그리고 퍼블리싱 역량 그리고 독자적인 IP 확보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 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은 일단 뭐 게임 업계 전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제가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업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이 가장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연말까지 하반기 전체적으로 신작이 어떤 부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카카오 게임즈하고 이제 업계 전체 신작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이제 카카오를 보게 되면 이제 기존의 카카오가 국내 퍼블리시했던 게임들이 뭐 배틀그라운드, 뭐 가디언 테일즈, 뭐 달빛 조각사 이런 게임들이 현재도 이제 퍼블리싱을 좀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관심을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그러니까 모으고 있는 게 엘리온이라는 게임입니다. 엘리온이요? 예, 엘리온이 PC 기반의 MMORPG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두 개를 이제 양자를 들여다보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중국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만 게임사 즉 큰 대형 게임사들의 대부분이 PC 기반보다는 모바일 기반으로 다 이동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의 대부분 그냥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해서 게임을 좀 개발해서 뭐 리니지 M, 뭐 리니지 2M 뭐 이런 게임들을 좀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좀 출시하고 있는 엘리온은 PC 기반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3년 정도 지금 PC 기반의 MMORPG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지금 진입하려는 전략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지금 엘리온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가 크랩톤이라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했던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엘리온이 하나는 PC 기반 즉 비어있는 하나 니치 마켓이라는 마치 무주공산의 영토에 엘리온이 이제 들어선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개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 자체가 상당히 역량 있는 개발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출시 예정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까, 성공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지금 관심들이 있습니다. 예, 엘리온이 시장에서 해당 부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여쭤볼 게 전체적으로 아무튼 게임 업종이 그동안에도 이슈가 많고 했었는데 하반기까지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 역시 이제 게임 출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게임 출시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뜨겁게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그렇죠.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BTS입니다. 근데 BTS에 기반한 게임을 지금 넷마블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BTS에 기반한 게임. 그러니까 BTS 유니버스 스토리라는 이제 BTS의 그런 어떤 음악 스토리를 잘 반영한 이런 어떤 형태의 게임입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BTS 상장 못지않게 게임 업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게임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넷마블의 개발 역량을 하나의 가늠하는 시금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은 또 이거 외에도 뭐 세븐 나이츠 2 뭐 이런 모바일 게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예를 들면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이제 이것도 역시 PC 게임입니다만 오랜만에 이제 PC 게임을 NC소프트가 내놓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이시티라는 이제 게임 개발사도 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파이어라 또 역시 슈팅 게임 아주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또 슈팅 게임이 있습니다만 이 크로스파이어 모바일 버전을 지금 조이시티라는 게임사가 지금 만들어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면 이제 이 사업이 향후 이제 9월 이후에 하반기를 보게 되면
전반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게임들이 출시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많은 게임들이 좀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 업계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게임 업계가 게임 IP를 활용해서 컨텐츠하고 수익성을 이제 동시에 확대시켜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엔터테인먼트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게임사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좀 진출하거나 또는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하고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유행처럼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BTS의 상장이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넷마블이 이제 주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아주 큰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점에서 엔터테인먼트가 게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는 두 개가 시너지가 나올까 하는 예.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의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게임의 확대라는 방식의 엔터테인먼트 결합입니다. 예.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게임화 이런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게임과 결합한다는 방식은 BTS와 넷마블의 결합으로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 그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 넷마블은 BTS에 투자한 것이지 넷마블이 BTS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반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냐면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로직과 엔터의 로직은 전혀 다른 산업적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넷마블이 크게 실패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넷마블 이전에 이제 CJ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넷마블의 이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전신인데요. CJ 인터넷이 표방했던 그 어떤 방침이 뭐냐면 그때 이제 CJ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영화하고 게임을 결합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CJ 영화하고 인터넷. 게임이요. 예. 예. 근데 그 두 개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경영진이 뭐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수님 영화하고 게임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하고 이제 돈을 몇천억을 까먹고 난 다음에 예. 그걸 이제 저한테 뭐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근데 K-팝이라는 엔터의 영역과 또 게임의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랩이라는 하나의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뭐 설립하고 이랬습니다만 여전히 CJ 인터넷이 범했던 오류로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게임을 확대해서 엔터로 들어가는 어떤 방식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게임화가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고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개의 이질적인 부분들을 결합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넷마블이 BTS를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그다지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어떤 형태가 될 건가 잘 떠오르질 않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넷마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BTS 이슈로 투자를 잘했다. 예. 이슈로 지금 넷마블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부의 어떤 게임 산업의 환경의 3N 중에서 가장 적응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넷마블입니다. 예. 그래서 넷마블은 개발력과 퍼블리싱 역량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독자적인 IP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리니지 레보루션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MMORPG에 대한 어떤 문을 넷마블이 열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과실을 닦은 NC소프트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NC소프트는 리니지 시리즈 등등의 또는 뭐 블레이드 소울 등등의 독자적인 IP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기 쉬운 반면에 넷마블은 그걸 빌려서 컨텐츠를 개발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어떤 자유도라든지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이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한계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독자적인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3N이라고 우리가 NC소프트, 넥슨, 넷마블이라고는 3N이라고 지금 흔히 통칭해서 부릅니다만 업계에서는 대략 이제 2N 플러스 N 아니냐. 예. 그래서 NC소프트하고 넥슨이 2N이고 넷마블은 뭐 3N이 아니고
2N 플러스 이제 하나의 이제 중견 게임사라고 우리가 넷마블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뭐 2N의 다음 뭐 티어로서의 뭐 N, 그래서 2N 플러스 넷마블이 아니냐라는 뭐 이런 뭐 비슷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를 현재는 전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넷마블이 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BTS의 모바일 게임을 어떻게 이제 넷마블이 글로벌 퍼블리싱에서 어떻게 잘 성공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기존에도 이제 BTS 기반의 어떤 게임이 있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게임의 어떤 컨텐츠가 게이머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BTS의 전체적인 가치를 훼손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극단적인 비난까지 있었던 판국에 이제 넷마블이 자신의 어떤 역량을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에 과연 이제 BTS의 가치를 얼마만큼 잘 구현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넷마블이 향후에 그런 2N 플러스 넷마블이 아니고 2N 플러스 1N이 아니고 3N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2탑에 가서 3탑을 만들 수 있느냐 예.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게임 업계 얘기하면 이제 당연히 또 중국 얘기도 좀 해야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연말까지 오게 되면 한한령이 풀리면서 그거에 따른 수혜도 게임 업종도 받을 거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이 중국에 들어가고 하는 데서 걸림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고 이게 좀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 뭐 문체부나 외교부가 과거에는 게임에 대해서 무관심했었고 중국 판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의지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작년 말부터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참 가지고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현재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립 관계로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한한령을 풀어주는 그 시점을 되게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우리가 게임 판호 이슈를 외교적인 어떤 교섭에서 특히 이제 외교부나 이제 문체부가 과거의 그 순위 리스트에서 좀 위쪽에 올려놨다는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럼 과거보다도 이런 판호 이슈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판호가 풀린다고 해도 과거처럼 대규모로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 국내 시장 내에서도 판호의 개수를 보면 과거보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즉 중국 내국 기업에 대한 판호 개수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판호 줄어든 10분의 1의 판호가 속에서 다시 이제 한국이 판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처럼 많은 양의 판호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판호를 받기 위해서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중국 퍼블리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럴 좀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 우리가 판호를 못 받고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간 지가 벌써 한 4년이 됐습니다. 그 4년 동안에 중국의 게임 시장은 거의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자체의 어떤 내수 개발에 의한 게임 시장 점유율이 85% 전후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게임이 벌써 4년 동안 새로운 게임이 중국 유저들과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게임에 대해서 이제 생소한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뼈를 깎는 우리가 시장 진입에 대한 각오, 서비스에 대한 각오를 할 때만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이셨습니다.